다주택자세요? 지금 주택 정리하세요. 2026 새해 부동산 투자 전략. 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만 1년에 4천만 원이라고요? 세무사가 침착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합산입니다. 주택 세 채 보유 중이시니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세금을 어떻게 내요? 세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팔으셔야죠.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026년 다주택자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새해 부동산 투자 전략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그 남성은 10년 전 부동산 호황기에 집을 샀습니다. 서울에 2채, 경기도에 1채, 모두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올랐습니다. 10년 전 10억이던 총자산이 지금은 20억이 됐습니다. 10억이 오른 겁니다. 종이 위에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다주택자 세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종부세도 적었고 양도세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종부세만 1년에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산세는 1천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1년에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합치면 1년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남성의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을 합쳐도 4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매달 적자였습니다. 10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적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면 다 떨어질 겁니다. 세무사가 조언했습니다. 지금 한 채라도 파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잃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팔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세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경기도 집을 팔면 차익이 3억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되면 양도세가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남성이 기겁했습니다. 3억 이익에 1억 5천 세금이요? 절반이나 떼어간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주택자 현실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 폭탄이고 팔려고 해도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완전히 갇힌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세무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요즘 다주택자들이 다 저런 상황인가요? 세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합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결국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리해야죠.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요? 세무사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올해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강화될 수 있어요. 둘째, 지금은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물을 쏟아내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합니까?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첫째, 수익성. 월세나 전세 수익이 낮은 집부터 파세요. 둘째, 유동성. 팔기 어려운 집부터 파세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엔 더 안 팔립니다. 셋째, 세금.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집부터 파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세무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줬습니다. 한 고객이 서울 강남에 1채, 경기도 분당에 1채, 인천에 1채를 갖고 계셨어요.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강남이요? 제일 비싸니까 세금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세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남은 남겨야 해요. 왜냐하면 강남은 팔리기 쉽거든요. 나중에 급할 때 팔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럼 분당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분당도 유동성이 괜찮아요. 정답은 인천입니다. 왜요? 인천이 제일 안 팔립니다. 수익률도 낮고 집값 상승률도 낮아요. 게다가 양도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일찍 샀고 많이 안 올랐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싼 집이 아니라 안 팔리는 집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비싼 집을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싼 집을 팔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왜 함정인가요? 싼 집은 나중에도 팔 수 있어요. 급할 때 현금하기 쉽죠. 반대로 안 팔리는 집은 지금 안 팔면 영영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까? 세무사가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외곽 지역 집부터 파세요. 경기도 외곽, 지방 소도시, 이런 곳 말입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 수요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구축 아파트 중 재건축 가능성 없는 집을 파세요. 30년 넘었는데 재건축 계획도 없으면 그냥 계속 낡기만 합니다. 세 번째, 수익률 낮은 집을 파세요. 전세가율이 낮거나 월세 수익이 거의 없는 집 말입니다. 그런 집은 보유할 이유가 없어요. 네 번째, 대출 많은 집을 파세요. 이자 부담이 계속 쌓이는 집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남겨야 할 집은 뭡니까? 세무사가 직답했습니다. 서울 집입니다. 특히 강남, 강북 핵심 지역. 이런 곳은 언제든 팔 수 있어요. 유동성이 최고거든요. 역세권 집도 남겨야 합니다. 지하철역 5분 거리, 이런 집은 항상 수요가 있어요. 학군 좋은 집도 남기세요.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곳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확정된 집은 절대 팔지 마세요. 몇 년만 기다리면 2배로 뛰니까요. 저는 정리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동성과 미래 가치였습니다. 그럼 2026년 전략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명쾌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한두 채는 정리하세요. 세금 혜택 끝나기 전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1주택자라면 지금은 기다리세요. 다주택자들이 매물 쏟아낼 때 좋은 집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준비하세요. 올해가 기회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급매로 내놓을 때 잡으세요. 2026년은 변화의 해입니다. 준비된 자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새해 여러분의 명치한 투자 전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